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야! 어반 놈입니다.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이 좋아할 법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들으면 약간 빡치는 이야기. 원래 어반 놈은 이런 맛으로 보는 건데 그동안 빡치는 이야기가 안 올랐다. 블라인드는 이게 보면 세계가 크게 3세력이라고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몇 번 보다 보면 왜 이런 병신 같은 뻘 소리를 하지 싶어서 보면 제일 먼저 얘가 뭐 하는 앤가 궁금해서 직업부터 보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보통 새 회사 아니면 공무원 아니면 한국보험복지의료공단이야.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새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세력이 너무 크잖아. 실질적으로 중견기업 이하라고 하면 100개의 기업 중에 80%는 중견기업 측에도 속하지 못한단 말이야. 중소기업이라 보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새 회사로 표기가 되니까 덩어리가 제일 크지. 파이가 제일 커. 머릿수가 제일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새 회사 뻘 소리는 그런갑다 하는 건데, 같은 관점에서 공무원도 조금 비슷한 느낌은 있어. 특히나 공무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여자 공무원들 약간 이게 눈이 여기 붙은 희한한 얘기를 하거든. 그게 언니들 얼마나 눈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야 그건 네 가격이 떨어진 거야 이 병신아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공무원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선택의 저주에 빠진 그런 느낌이 좀 강하지, 그지? 그리고 특히나 블라인드를 하다 보면 더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블라인드에서 사람 만나려고 하잖아. 그러면 전신에 최고 넘친 게 대기업들이거든. 야, 너 만나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눈이 여기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어머, 언니들, 블라인드 남자들 전부 다 야스만 하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글도 많이 올라오거든. 그런 식으로 이제 올라오는데, 근데 그 중에서 한국보험복지의료공단은 굉장히 단일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어그로를 진짜 잘 올린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유명한 네임드 여자가 하나 있거든. 그래서 실제로 자기 야 너 어그로뿐이지라고 했는데 어머 나 어그로 아니 이러면서 자기 사진도 어느 정도 인증을 했던 애야. 근데 사진을 보니까 손이 약간 도라에몽 손이었어. 손이 이게 도라에몽 이게 도라에몽 손이었는데 걔가 쓴 글인 것 같아. 그래서 아는 언니 남편이 월급 실수령 260인데 피곤하다고 투잡을 안 뛴대요 라고 얘기를 하고, 남자들은 여기에 이제 발작을 튼 거지. 그래서 야간에 하는 편의점이나 쿠팡, 지게차, 화물차 운전 같은 거라도 하면 될 텐데 언니는 지금 아이를 돌봐야 해서 일을 못한다. 생활비는 아주 모자라다. 어떻게 생각해? 납득이 가? 라고 얘기하는데, 맨 처음에 이걸 보고 좀 약간 좀 애매해. 남편은 월급 실질이 260인데 애가 둘이란 말이야. 애가 둘이면 260이 그냥 다 없어져. 진짜 아껴둔 게 싹 다 없어지거든요. 난 비슷한 경우를 봐서 알지. 내 주변 친구 중에 딱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근데 여기에 대한 블라인드 반응은 일단은 보은이가 왔으니까 야 어그로 또 끌지 말라고. 그래서 야 남자가 무슨 기계냐라고 말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유유. 그래서 오지랖도 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질나게 욕을 먹고 있는데, 근데 이걸 보면 그런 거지. 친해서 공감 가고 친한 언니라서 슬퍼서 그래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통 이제 이런 경우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옆에서 계속 이렇게 오지랖을 떤단 말이야. 한국이 진짜 거지 같은 게 옆에서 막 이상한 말을 해요. 진짜 옆에서 이상한 말을 해. 언니가 왜 결혼했어요? 막 이러면서 언니 그럴 거면 결혼 왜 했어요? 막 이러다 보면 나중에 여자들이 내가 손해보고 있나? 진짜 이런 식으로 이게 감정이 전이가 되거든. 그래서 내가 늘상 여자들의 감정을 그런 신성한 칼라에 비유를 하는데, 이런 애들이 문제란 말이야 항상.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남자랑 결혼하고 애도 낳은 게 문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와이프도 일해야 된다. 남자가 기겠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5학년이래. 아니 초등학교 3학년 5학년이면 이때 보통 이제 전선으로 복귀도 되잖아. 3살 5살이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 맞잖아. 근데도 이제 뭐 이제 결국에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지. 그래서 인형 눈알 붙이기 같은 거라도 해봐라 라는 얘기가 나는데, 난 순간 이게 인형 눈알 붙이기라는 게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진짜로 있나 갑자기 궁금하더라고. 궁금해서 찾아봤거든. 근데 아직도 있는 것 같긴 해, 인형 눈알 붙이기 알바가. 그래서 인형 눈 붙이기 알바 뭐 이런 게 글이 올라오긴 올라오더라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얼마를 받는가라고 했을 때 가격은 생각보다 좀 짜더라고. 가격은 어느 정도냐면 이게 파리쿡에 올라왔거든. 집에서 드라마 볼 때 하고 싶어서 한두 시간이 있는데 이때 눈알 붙이기 하면 얼마를 받냐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눈알 하나당 5원 정도 한대. 그지 목돌아 눈알 붙인데 5원 한대. 5원. 나 온 김에 인사해라.
자, 벽돌이. 자, 빨리, 첫. 자, 구독자 분들을 빨리 인사해. 빨리. 하나, 둘, 셋. 이라시아이마세. 쇽. 아, 목도리 너무 귀엽죠, 여러분. 그래서 꼬양이는 여러분의 행복도를 소직 상승시켜 드립니다. 자, 가. 자, 빨리 가, 임마. 아빠 일하잖아, 임마. 그래서 그 눈알 붙인 게 하나 이게 하나 5원이면 생각해봐. 20개 붙이면 100원이야. 야, 이런 일이 어디서 이렇게 빨리 착착 한데 이거 20번 하면 100원인데 씨. 장난 아니잖아. 그래서 집은 집대로 어수선해지고 돈은 돈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소출용 종이팩 하나 완성하는 건 20원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뭐 본드로 붙인다고 하는데 이 비슷한 건 내가 영화에서 봤다. 기생충 보면 피자 박스 접는 알바 그거 하잖아. 그 가족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돈은 진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돈 벌 바에는 차라리 그걸로 다른 걸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 가정에 조금 더 충실하는 게 그게 더 기회비용이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그 뒤로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이제 뭐 남자를 너무 돈 버는 거 취급하는 게 아니냐, 도대체 왜 이러냐, 그냥 차단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엄청 많은데, 결국에는 마지막은 끌어내라는 이 댓글로 마무리가 됐거든. 그래서 이게 꾸락꾸락 끌어나가는 돼지 한 마리로 마무리가 됐는데, 근데 내가 이게 왜 남들 같지가 않냐면, 실제로 남자가 돈을 좀 많이 못 벌잖아. 많이 못 번다기보다는 와이프가 닥달하잖아. 그럼 투잡을 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제법 있습니다. 뭐 자발적으로 뛰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그래서 내 동생 기린이 같은 경우도 걔가 내 유튜브 계속 봤던 사람은 낯익은 이름일 거야. 걔가 군대 있을 때부터 내 부하였는데 아직까지 내 부하거든 걔가. 근데 지금 그 대만 여자 만나가지고 얼마 전에 상견례 하고 왔더라고. 대만 가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데, 걔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에 살다 보니까 돈이 아무리 벌어도 모자라잖아. 그래서 여자는 그냥 월세서 시작하면 되지 이런 반응이란 말이야. 여자는 그런 반응인데, 근데 남자의 또 책임감이란 건 또 그렇게 나오면 여자가 오빠 괜찮아 우리 월세로 시작하면 되지라고 말하면, 그러면 또 불타오른 게 또 이게 남자의 마음이 그렇거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지금 계속 투잡을 뛰고 있어 실질적으로. 근데 투잡을 뛰다가 같이 투잡을 뛰고 있는 어떤 아저씨를 만났거든. 근데 그 아저씨도 똑같은 이유로 이제 가정이 있고 딸내미가 있는데, 근데 계속 일하다가 어느 날 현타 와가지고 그냥 잠수를 타버렸대. 잠수를 어떻게 타버렸냐면 회사를 때려치운 게 아니라 그냥 시골로 내려갔대. 원래 시골 사람인데 시골로 가버렸대 그냥. 그래서 왜 그랬대 갑자기. 왜 가족을 부양을 안 돼? 그러니까 일을 계속하다가 일만 계속하는 거야. 일만 계속하다가 번아웃이 온 거야. 사람이 돈만 계속 벌다가 번아웃이 와가지고 야 이러다 내가 죽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시골로 갔고, 와이프는 또 노발대발 하고 있는데 시골에서도 나름 뭐 이게 소일거리 같은 거 하면서 80만 원 정도씩 붙여주고 있다고 하대. 그래서 야, 그거 보니까 이제 남들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실제로 뭐 남자의 운명인 게 돈 버는 기계 아빠라고 하는데, 나는 내 동생 똥구리 친한 친구네 중에서 아버지 한 명이 공무원인데 과로사로 죽은 사람도 실제로 내 상까지 다녀온 적이 있거든. 그렇게 일하다가 사람이 병드는 건데, 한국식 결혼 문화에서는 이게 더 엄청나게 프레셔로 오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래서 나도 어제 바로 그 얘기했잖아. 35살이 되면 연애를 포기해라라고 얘기했는데, 한 가지 깜빡하고 얘기 안 해준 게, 여러분이 월급이 300만 원이 안 되잖아. 그러면 결혼은 포기하는 게 맞아, 진짜. 인간적으로 300 못 벌잖아. 포기해야 돼, 진짜. 포기해야 돼. 그리고 참고로 대한민국의 이제 중위소득을 내가 얘기를 해줄게. 대한민국 중위소득 잠깐만 얼마지? 중위소득 내가 구해놨는데. 그래서 중위소득이 딱 이제 100명 중에 가운데잖아. 그래서 중위소득이 2016년에는 203만 원이었어. 그러니까 급여소득자 중에서 50%는 203만 원을 못 번다는 거였고, 이게 다행히 그 문정권 들어와가지고 좀 많이 올랐거든. 210, 220, 234 최저임금 오른 소외를 좀 받았지, 그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받아서 증감률도 되게 많이 올라왔거든, 실질적으로. 그래서 현재는 2020년 기준으로 242만 원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또 이제 남자 여자 차이가 있잖아. 남자 여자 급여 차이가 있다 보니까 남자가 260을 보면 이게 가운데 이하라고 보면 되거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옆에서 이제 랄쥐를 트는 거야. 그래서 야, 이렇게 살 바에는 뭐하러 결혼을 하냐.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얘기하는 게 결혼은 돈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맞아. 돈 없는 사람은 예를 들어 이제 똑같이 중위소득 240짜리가 있다고 치면 240만 원 버는 남자랑 200만 원 버는 여자가 둘이 만나잖아. 그러면 450 벌잖아. 둘이서 450이면 사는데 괜찮다니까. 다만 애는 조금 힘들어. 이때는 애는 좀 포기해야 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근데 현재 대한민국 여론이나 이런 결혼 문화나 이런 분위기 같은 건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가 않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자 취급을 해버리거든 그게. 그럼 여자는 실제로 그런 줄 안단 말이야. 그래서 좀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좀 튼튼한 사람을 만나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실적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300만 원을 못 번다 그러면 조금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한 적 있잖아. 여자에 가득 찬 사랑을 받으라고. 그래서 어바니 형 저는 그래도 300번인데 여자에 가득 찬 사랑이 있어서 결혼할까요? 라는 그런 애들도 있긴 있는데, 나도 그런 사람 많이 봤지. 근데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히 안 놔둔다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둘이 사랑한다 해도 여자가 야 이 남자다 싶어서 결혼했는데 옆에서 야 너 왜 그렇게 결혼해? 야 네가 아까워. 야 너 봐봐 이러면 진짜 그런 거야? 그러면 여자의 분노는 또 남편한테 향하게 돼 있단 말이야. 내가 속았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니까 나도 웬만하면 그래도 연애까지는 하라고 하는데 결혼은 내가 비추하는 게, 내가 그런 사례를 내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내가 하는 얘기야 실질적으로. 그래서 참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에 분노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하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분위기가 이제 변하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10년쯤 지나면 이제 다 같이 못 사는 세상이 오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잘난 척하는 애들을 여자들이 가만히 안 내두는 세상이 이제 끌어내리는 그런 세상 있잖아. 그래서 다 같이 못 살아가지고 그런 세상이 오게 되면 그때는 좀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먼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도 내가 강제 비혼 장려를 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그래.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좀 릴렉스하게 그냥 고양이로 여러분의 마음을, 고양이는 괜찮다니까. 봐, 얘는 내가 얼마를 벌든 그런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 나를 좋아한단 말이야. 이게 진정한 사랑이잖아. 나도 얘한테 많은 걸 바라지도 않고, 그지? 그러니까 우리 그냥 고양이 길러가지고 혼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 다음에는요 조금 더 거지 같은 이야기 있으면 그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또 거지 같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 복돌아 뭐하냐?